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안심전환 대출을 같이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게 첫 번째 녹화가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자꾸 생겨가지고 몇 번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더듬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안심전환 대출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돼요.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해두신 분들은 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되고 또 나가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상품이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로 내는 대출과는 좀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대출자의 78%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73%까지 5% 정도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 상품이니까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잘 참고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이 상품으로 안전하게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최대 4%까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라면 금리를 0.1% 정도 더 싸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에서 최대 3.9%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꿔주는 대출이다 보니까 뭐 새로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하실 수가 있고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LTV는 70%, DTI는 6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DSR 있죠. 이거 40%, 이건 안 봐요. 이게 들어가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환을 해서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대출이다 보니까 DSR은 보지 않고 요건이 되고 이 LTV나 DTI를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환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실행하면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닌 분들이 있어요. 거치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해 두셨다거나 만기 일시 상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다 갚을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분할 상환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하시지만 그래도 거치 기간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자를 조금 더 낮게 쓰려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게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여유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치나 만기일시 상환해 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대출을 낸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본인이 어떤 이자를 선택하셨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 현재 변동금리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현재 어떤 대출이 금리가 더 나은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변동금리가 나은지, 그리고 안심전환 금리가 더 나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낮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낮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점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심전환으로선 바꿔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혼합형을 해두신 분들,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정으로 쓰고 나중에 변환으로 할 거예요. 5년 동안 고정으로 쓰고 나중에 변동금리로 할 거예요라고 해두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이 또 대출 받은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심전환보다 지금 쓰고 있는 금리가 더 좀 낮다. 이거보다 더 낮게 쓰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이걸 바꾸는 게 크게 장점이 없죠. 자, 그런데 만약 고정금리로 쓰고 있는 기간이 다 되어 간다. 3년 다 채워가요. 5년 다 채워가요. 그래서 곧 변동금리로 바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고 있다면 어떤 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바꾸시는 게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출을 바꾸면 평생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금리 상황이 나아지거나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또 상품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 대출로 갈아탈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변동금리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품이 더 나에게 이자가 더 낮을지 좀 나을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 고정금리를 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좀 현재의 금리를 더 잘 낮게 쓰고 있다, 핸드폰이 열리네요. 더 낮게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바꾸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정금리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바꾸시는 걸 좀 고려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 대출을 내고 나면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치나 만기시 상환이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소득을 받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취급 가능 기존 대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선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뭐 이런 주택도시기금 대출,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을 하고 나서 끝까지 금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5년 이상의 대출,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대부업대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에요. 8월 17일 실행된 대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만약에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면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면제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 대출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 평가 방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선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현실화 적용된 공시지가 감정 평가 순으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1번 있으면 1번으로 할 거고, 없으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뒤로 쭉쭉쭉 밀릴 거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에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 이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외 검토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혹시 해당하시는지, 뭐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청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그러니까 국민이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6대 은행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은행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이 그 외 은행, 뭐 지방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이거나,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나 공사 앱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해요.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 있죠. 집 하나를 가지고 뭐 국민은행에서도 받고 또 보험사에서도 받고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뭐 또 우리은행에서 받고 여러 기관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제일 처음 어디서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어디서 신청하실지가 정해지는데, 뭐 대출이 하나인 경우 농협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농협 가시면 되고요.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이죠. 공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농협, 공사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받은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그 다음에 뭐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은행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국민은행 가시면 되고요. 수협은행을 제일 처음 받았다, 뭐 이 순위가 국민은행이어도 이건 공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중채무 중에서 국민은행 1순위인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거나 또 이런 것들은 대출이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이 2순위인데 우리은행으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협은행은 아무래도 시중 6대 시중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 참고하셔가지고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못 가거나 하면 또 시간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일이 있어요. 우선 이번에 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회차, 2회차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신청일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 1회차는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회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2회차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 금액이 공급 금액이 25조거든요. 이게 초과하면 2차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우선 1차는 3억 원 이하, 그리고 2회차는 4억 원 이하고, 만약에 4억 원 이하도 25조 다 안 찼다 그러면은 아마 3차로 4억 원 초과된 주택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공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1차, 2차 했던 건 다 차기는 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주택 가격 상승이 또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 연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1차는 3억 원 이하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2차 4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이 조금 더 짧죠. 그래서 그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 자격은 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설문으로 친절하게 예안이어로 이렇게 클릭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6대는 대출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대출입니까? 이렇게 예안이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시는지, 그리고 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물론 아니요 하면 이 대출 대상 아닙니다라고 떠요. 그래서 뭐 고정금리 대출인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뜨고, 그리고 시세 조회해가지고 주택 가격까지도 결과 조회했을 때 대상이 되면 위 입력하신 기준으로 고객님은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떠요. 그래서 출생연도를 넣으면 신청 가능일은 이때니까 이때 신청하세요 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서류 뭐 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준비할 게 많으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서류 스크래핑 가능합니다. 자동 제출 가능해요. 대신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공인인증서를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어디에 등록을 해두셔야 하냐면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등록을 해두시면 등초본 각종 서류 정부24를 통해서 자동으로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이나 뭐 요양납부 확인서 자동 제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두면 가능해요. 그리고 소득자료 중요하잖아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원, 사실 증명원 이런 것들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해 두시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전환 제출을 하려면 어떤 뭐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알려드렸어요. 글로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말로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심전환 대출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